예, 교재 505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용정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용정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파악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사 정보,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군복무기간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인사급여 쪽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사원 등록에 보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된다.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원천세 신고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원수 계산은 우리 교재 506페이지에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법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 감면 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기능입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해서 참고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서식에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를 전부 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연도별로 상시 근로자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FCB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과세 연도, 지금은 이제 3개 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연도 확인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일용직은 모두 제외 근로자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일용직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매 월별로 연도별로 인원수가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도 급여 대장상에 있는 정보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상단에 보시면 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관련되는 연관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가기 쪽에 보시면 연관 메뉴 불려져 가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사원별 상시 근로자가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백두산, 나청년, 정노인에서 이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또 변동이 됐고요. 2020년도에 직원이 또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수는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별로 청년인지 군복무 기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인지 뭐 장애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부분에 2번에 있는 사원별 상시 근로자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대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상시 구분에 보시면 대표자 임원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대표자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쪽에서 대표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쪽에 보시면 상시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보시면 상시 근로자 2번 단시간 예외 0.5, 단시간 예외 0.7, 755,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제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0.5에 해당이 되겠지만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0.75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병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 있죠.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군복무 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1월 달부터는 나이가 3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 24개월이 있으니까 입력하게 되면 계속 청년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경력이라고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죠. 경력 단절 여성은 기타 우대 쪽에서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근로자 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박경력 같은 경우에 기타 우대에 경력 단절이라고 체크를 하니까 하단 부분에 사원별로 어떻게 되죠? 경력 단절, 경단이라고 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재청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월 달은 청년이었고 나이가 이제 월별로 따져갖고 상시로 바뀌었습니다. 재입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나청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고 김박래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손병장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9년도도 그러니까 복무, 월수, 청년 여부, 기타 우대. 청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타 우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원별로 다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서식별 해서 참고사항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1.75명 증가했고요. 청년은 0.5명 증가했습니다. 청년 외 근로자는 1.25명 증가했다라고 나오고요. 고용정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508페이지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수 계산을 할 때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만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법인 조정에서 우리 공제 감면 세액 조정 로마 숫자 2번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보험료 부분입니다. 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2.58명이었고요. 그 고용 현황표에 그렇습니다. 직전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1.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늘었고요. 자, 청년 등 총급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 자료에 50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청년 상시 근로자 총급여 2,880만 원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총급여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80만 원하고 1,800만 원 더하면 4,680만 원이 되죠. 자, 그 부분 4,68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요율 적용하고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만 원과 30만 원 지원받은 거 있죠. 80만 원 차감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F7번에 사회보험 요율 옆에 보시면 F8번 고용보험 요율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그 인원수에 따른 그러니까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지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0.8과 0.25를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7번에 사회보험료 요율입니다. 사회보험료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요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요율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F6번에 공제세율 적용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50% 적용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요율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하고 고용보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산재보험료율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료율 보니까 0.6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료 요율은 확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천분율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분율로 제공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냥 6.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한 단위를 낮춰야 됩니다. 천분율로 나와 있는데 100분율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공제 요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실 때 천분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공제율은 997,05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일반 근로자가 되겠죠. 총 근로자 6명이고요. 직전 4.25명. 그래서 증가된 인원수 1.75명입니다. 여기에 청년 빼니까 0.5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을 제외한 임금 부분입니다. 1억 2,930만 원에서 4,680만 원 빼니까 8,250만 원이고요. 여기에 지원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총 130만 원 지원받았는데 8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188만 9,807원 해서 세액공제를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에 총 신청할 수 있는 게 171만 8,768원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19년도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506페이지에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사회보험료 적용 세액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청년 50만 원, 청년 외에 70만 원 받았죠. 자,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직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만 원과 70만 원에서 120만 원 한 번 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291만 8,768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저장하시고 저장하고 난 뒤에 세액공제 부분 반영합니다.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셔갖고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서 291만 8,768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인 단기 공제 쪽에 가셔갖고 중소기업 고용 인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이것만큼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증대에 대한 부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09페이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공제 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에 고용 현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서식별 참고사항에서 고용증대 관련되는 인원수 증가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금액을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6명 증가했고요. 6명이고 4.25명에서 1.75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청년이 0.5명, 나머지가 1.25명입니다.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청년 0.5명, 수도권 내니까 550만 원, 청년 외 1.25명 875만 원입니다. 그래서 1,425만 원을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고요. 자, 2차 공제 요건 및 공제 세액입니다. 자, 2차 공제 보시니까 직원수가 1.75명 증가를 했고 자, 보시면 이제 1차 년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1차 년도 대비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506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청년 363만 원이고 그 외가 175만 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제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963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오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정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963만 원 해서 3번 탭에서 고용정대 관련되는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합니다. 자, 인적사항 입력하고요. 종전근무 기간 1년 이상이냐? 예. 그 다음에 사유 맞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관계 아닙니다. 입사일 종전회사의 입사연월일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1,80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에 대해서 54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540만 원 신청서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오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540만 원 반영돼 있고 3번 탭에서 경력 단절 여성 관련되는 부분 세액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515페이지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정대세액 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이 감소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고 난 뒤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가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산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신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 그러니까 공제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가 아니고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이 있습니다. 이 6번에서 직접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정대세액 2019년도 청년 감소했고 예를 들어서 뭐 2,5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2,500만 원 이자 상당액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5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516페이지에 그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2,500만 원 적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가시면 추가납부세액 부분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부분에 2,50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고용정대세액 공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